제가 회피형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을 저는 세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세 번째는 어린 시절의 잦은 이사.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랑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다든지 친구들이랑 싸운다든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왜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다니냐,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니느냐, 저를 꾸짖고 나무라시니까 위로는 못 받고 오히려 혼만 더 나니까 내 얘기를 부모님한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더 기분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가족들에게 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회피형은 방어 기제로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못 믿어온 존재고 타인에 대한 기대, 관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사는 거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내 외로움과 내 슬픔은 내 몫이야, 네 외로움과 네 슬픔은 네 몫이야, 타인과 나를 분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불편하게 느껴지죠. 혼자가 편하고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발전되면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의존적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미성숙하지? 나한테 의존하지 마!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회피형의 문제점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 정서적으로 고립된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회피형은 사람들과 거리를 적정하게 두는 것으로 방어 기제를 발달시켜요.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과 나름 친하게 지내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이 있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정해 놓은 이 거리가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저에게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랑 같은 동네에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자취를 하고 그 친구도 자취를 해요. 근데 공통된 친구들이 제 자취방에는 놀러 오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 친구 집에는 친구들이 놀러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침대에 앉아서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끼리는 되게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건데 특히 직장생활, 단체생활, 조직생활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속에 살았고 과장이 아니라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지적당하고 훈계당하는 삶을 20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선배나 사장같이 높은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지고 더 빨리 피곤해지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특히 윗사람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둥글둥글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너스레가 없을까, 이렇게 좀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일도 계속 프리랜서 쪽이나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유대감을 주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외롭게 굶어 죽는 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고립되는 거죠. 특히나 회피형들은 자기 방어 기제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내 친구가 되어선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내 연인이 되어선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멀리 해야 해. 하고 자꾸 단점을 발견하고 자꾸 사람들을 쳐내요. 사실은 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방어 기제죠. 그런데 그 방어 기제가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고 고독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회피형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회피형이 아닌 척, 안정형인 척, 너스레 좋은 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를 잘 안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잘 맞아. 이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겠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 그 사람들에겐 좀 더 마음을 열어도 돼.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회피형 성격이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피형들은 자꾸 타인의 단점을 발견해서 타인을 멀리하는 쪽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데 시각을 완전히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멀리해야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 곁에 두고 필요할 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달리해서 사람들을 곁에 두셔야 한다. 그리고 회피형 성격은 아무래도 인간 관계를 새로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 많이 만나라 라는 건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일단 물속에 뛰어들어라 하는 것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한 달에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까지 만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지치지 않느냐,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수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게 적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내 회피형 성격을 고칠 거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치고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회피형 성격은 자신이 회피형인 걸 알고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살갑게 굴지는 못해요.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해도 저희 동네 자취하는 친구처럼 친구를 저희 집에 불러다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이건 전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 줘서 너무 고마운 사람들에게 틈틈이 기프티콘을 보낸다든지, 뭐 커피 쿠폰 보내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재밌게 잘 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냥 생각나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좀 고마움을 표현하거든요. 회피형 성격들이 난 사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내가 곁에 둬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회피형의 입장에서 회피형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엔 회피형이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회피형을 연인으로 둔 사람은 어떻게 회피형을 대해야 할지, 이런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